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챕터 3 서버 가상화 구축입니다. 우리 챕터 1 리눅스 가상화, 그 다음에, 리눅스 서버, 챕터 2 윈도우 서버, 이제 가상화 서버, 서버 가상화. 그 다음에 이제 챕터 4가 클라우드 서버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서버 가상화인데, 가상화 서버 가상화 뭐 같은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서버를 가상화, 버추얼라이징 해서 그걸 사용해서 쓴다. 어디서나 쓸 수가 있는 거죠, 가상화 서버는. 그래서 이제 리눅스와 윈도우 서버는 서버가 있고 우리가 이제 그 클라이언트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가상화 서버나 클라우드는 뭐 좀 더 자유롭고 범위가 더 넓어진 확대된 개념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서버 가상화 구축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서버 가상화가 뭐냐? 중요한 내용이죠. 요거 한 개 이상, 한 개 이상의 가상 기계로 하여금 다수의 운영 체제,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실행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으로 주로 하드웨어 자원을 절약을 도모한다. 즉 서버의 대량의 특정 태스크를 매우 효과적으로 처리해 노트북 및 데스크탑 등 다른 컴퓨터의 다양한 태스크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로서 서버를 가상화하면 서버가 이러한 특정 기능을 더 많이 수행할 수 있으며 서버 파티셔닝을 통해 구성 요소로 여러 기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퍼바이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서버 하나에 이제 여러 개, 이 하이퍼바이저. 그래서 서버 가상화의 주요 운영 방식으로 놓고 볼 수가 있죠. 중요한 내용이죠. 운영 방식. 단일 물리 서버 위에 여러 가상 서버들을 운영 가능하다. 가상 머신을 만드는 거죠. 단일 서버를 다수 독립된 물리 서버들로 분할시켜 가상 단일 기계화가 가능하다. 동적 재배치 가능, 한 기계에서 다른 기계로 서버를 빠르게 이동 가능하다. 일명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으로 가상 머신 내 실행 중인 운영체제, 어플리케이션을 중지시킴 없이 다른 물리 서버로 가상 머신 이관도 가능하다. VM웨어사의 V모션 등이 이런 가상 머신이라고 놓고 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가상 서비스의 환경 구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환경 구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상기계, 가상머신, VM, 버처 머신이라고 놓고 보죠. 그래서 단일 컴퓨터상의 가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컴퓨터를 구동하는 것으로서 운영체제 안에서 또 다른 운영체제를 가동시키는 것을 이야기한다. 가상 컴퓨터를 시뮬레이션하는 소프트웨어를 총칭하는 것을 우리가 가상 머신, 가상 기계, VM이라고 얘기합니다. 구현 원리는 단일 컴퓨터 내 여러 다양한 하드웨어 요소,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카드, 인터페이스 카드들을 여러 다른 실행 환경으로 추상화시켜 각 개별 환경에 마치 자신 개별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단일 머신 또는 여러 머신으로 된 클러스터 머신으로 여러 운영체제 동시 운영이 가능하다. 그래서 하이퍼비전, 또 버추얼 머신 모니터, VMM, 이거 이제 서버 가상화를 위한 호스트 기반 환경, 동일 호스트 위에 여러 운영체제를 동시에 실행하기 위한 논리적 플랫폼으로서 CPU, 메모리, 디스크와 같은 하드웨어 자원을 가상, 분할, 배분시켜 가상 머신에 제공하기 위한 기반 레이어 계층이다. 그래서 VMM 구형 유형, 우리 블루, 유형 제로가 있죠. 맨 처음에. 유형 제로. 펌웨어를 통한 가상 머신의 생성, 관리를 지원하는 하드웨어 기반 환경. 주로 메인프레임 및 중대형 서버에 사용된다. IBM LPAR, 오라클 LDOM, 이런 거. 그 유형 1. 가상화 제공을 위한 운영체제와 유사한 소프트웨어 환경. 그래서 VMware ESX, 그 다음에 MS 서버 with Hyper-V, 그 다음에 레드햇, 리눅스 with KVM 등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 유형 2 범용 운영체제 위에서 VMM 역할을 하는 응용 프로그램 환경 호스트 운영체제 위에서 응용 프로그램으로 실행되며 가상화층을 구축해 기반화시켜 그 위에 여러 게스트 운영체제들을 독립적인 가상 머신으로 격리시켜 동시에 실행 가능함. 각 가상 머신에는 고유한 가상 CPU, 가상 메모리, 가상 디스크 드라이브, 가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NIC를 갖고 있다. 각 가상 머신은 사실상 호스트 운영체제의 파일이며 이 파일을 타 시스템에 이동시키며 시스템 관리 효율성 제고 가능하다. 즉 빠른 동적 재배치 등이 가능하다. 오라클의 버추얼박스, VM웨어, 워크스테이션 등이 우리가 유형 2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가상화 소프트웨어 설치 및 동작을 이제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주요 데스크탑 가상 솔루션이 이제 윈도우, MSI의 하이퍼V, 버추얼박스, 오라클사 거죠. 그다음에 KVM, 레드햇사, 그다음에 VM웨어, vSphere 등 VM웨어사를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데스크탑 가상화 솔루션을 얘기하는 거고요. 가상화 소프트웨어의 사용 장점을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가상화는 도움으로 두 시스템이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중앙 집중식 시스템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또는 운영체제에 액세스할 수 있다. 이것은 가상화 운영체제에 관한 것이지만 네트워킹 기능, 서버 및 데이터 공유를 위해 가상화를 사용할 수도 있다. 가상 머신 소프트웨어는 하이퍼바이저라고도 하는 하나의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환경을 시뮬레이션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가상화 도구를 사용하면 머신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음. 즉 가상 머신 하나를 더 사용할 수 있고 함께 원래 머신을 사용할 수 있다. 가상화 소프트웨어는 보안 옵션을 제공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시스템 스냅샷을 찍고 시스템을 이 상태로 복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 시스템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 네.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V클라우드가 있죠. 호스트 OS일 때, 게스트 OS일 때 윈도우에서 다 사용 가능하고요. 특징, 브라우저 접근성, 그 다음에 윈도우 및 맥에서 사용이 가능한 웹 클라이언트, 빠른 성능과 기술 지원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오라클 가상화 시스템도 있죠. 이거는 맥, 윈도우, 리눅스, 솔라리스, 게스트는 다수 OS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특징은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서 실행할 수 있고 창 크기 조절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가상 PC는 호스트는 윈도우 7만, 게스트는 XP, 비스타 전체 XP와 비스타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게스트 OS에서도 인쇄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 네. 게스트 OS에서도 인쇄 옵션이 가능하다. 상당히 발전된 내용이죠. 솔라 윈도우 가상화 관리자 윈도우 호스트는 게스트는 없고요. VM 스프롤 제어 예측 권장상 온프레미스 하이브리드 및 클라우드 전반에 걸친 관리 VM웨어 워크스테이션 윈도우 및 리눅스 사용자의 경우 200개 이상의 OS 클라우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하이퍼V 윈도우 64비트 전문적인 기업 교육 8 이상에서 호스트 OS가 가능하고요. 윈도우와 리눅스 게스트로 아주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패럴러스 데스크탑 맥 윈도우의 게스트 OS가 있고 재부팅이 필요 없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레드햇 가상화 리눅스 윈도우 사용하고요. 오픈소스 빠른 성능 가능하죠. VM웨어 퓨전 맥 사용자의 경우에만 쓸 수 있고요. 호스트는 게스트는 윈도우, 리눅스, 넷웨어, 솔라리스 재부팅이 필요 없고요. 클라우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VM웨어 퓨전에 있다. 애플북 애플북은 당연히 애플부트 캠프는 당연히 맥, 윈도우 사용하고요. 다운로드하거나 설치할 필요가 없죠. 전용이니까요. 그 다음에 QEME, 퀵 에뮬레이터 모든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built for Mac OS, iOS, VM Mac 응용 프로그램에서 실행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가상화 시스템을 뭐 몇 가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가상화 서버 구축 및 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서비스 이중화, 백업, 장애 복구 및 보안 설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상화 이제 첫 번째 가상화 서비스 이중화. 네. 높은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꼭 이중화를 해야 된다. 이중화는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예비 시스템을 동시에 운영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중화 환경은 단일 시스템 환경보다 더 많은 구축 비용이 발생하며 관리할 장비가 많아진 만큼 유지 보수 비용 또한 높아진다. 하지만 높아진 비용만큼 서비스가 중단될 확률이 낮출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장애가 발생하도록 빠른 시간 안에 복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중화는 꼭 진행해야 된다. 고가용성이 보장되는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중화 구성이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또한 물리적인 시스템 외에도 소프트웨어 핵심 기능들도 이중화 대상으로 인식하고 필요할 경우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장애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다면 단일 장애 지점 SPOF, Single Point of Failure, 단일 장애점이 되어 서비스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필요한 요소까지 이중화한다면 서비스에 영향이 없는 부분의 결함도 장애로 인식하여 페일러버 발생 시 원인 추적 방해를 주거나 모니터링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시스템 운영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화를 꼭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중화 환경을 구성할 때는 서비스 소프트웨어와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각 분야의 전문성 있는 팀을 구성하여서 운영하고자 하는 환경과 서비스 목적에 알맞은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중화 이제 구성 방식을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중화 구성 방법에는 우리가 액티브 스탠바이 기술이 있는 거죠. 액티브 스탠바이. 그래서 HA 클러스터링된 서버 다중 서버 환경에서 한 대의 서버는 활성, 액티브, 그리고 동작하고 나머지 서버는 대기 상태, 스탠바이로 동작한다. 클러스터로 연결된 모든 서버는 하트비트에 연결되어 있고 서버와 모니터링 중인 서비스를 상태를 주고 받는다. 이때 액티브 서버에 장애가 발생한다면 HA 클러스터 스탠바이 서버는 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서버에게 서비스를 이관한다. 이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액티브 스탠바이 방식이라는 거죠. 액티브 노드가 있고요. 스탠바이 노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사용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이쪽으로 이관이 돼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액티브와 스탠바이 이중화죠. 이게 두 개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중화라는 얘기죠. 근데 비용이 이제 많이 들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중화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을 해드렸죠. 그 다음에 액티브 방식 있죠. 두 개를 동시에 다 쓰는 거죠. 액티브는 HA 클러스터로 연결된 모든 서비스 서버가 액티브 서버로 동작하는 환경으로서 흔히 부하 분산 모드로 불리기도 한다. 로드 밸런싱으로 불리기도 한다. 액티브 구성의 장점은 액티브 스탠바이 비용으로 더 높은 처리량을 가질 수 있지만 장애 발생 시 제외된 액티브 서버는 대수만큼 처리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서비스 장애로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장애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액티브 스탠바이 구성보다는 더 높은 처리량을 갖는 서버나 더 많은 대수로 구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래서 이게 액티브 스탠바이는 아까 하나는 대기하고 있지만 이건 두 개 다 액티브라는 거죠. 얘도 액티브, 노드 1도 액티브, 노드 2도 액티브. 그래서 OS 데이터 다 처리하고 유저도 동시에 다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